두 개의 문제가 포함된 지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합성명사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인 명사이다. 합성명사의 어근은 복합어일 수도 있는데 갈비찜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갈비찜의 직접 구성 요소는 갈비와 찜이다. 그런데 갈비찜을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갈비, 찜, 그 다음에 미음이라는 형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합성명사 내부에 복합어가 있을 때 합성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하면 합성명사의 내부 구조를 세밀히 알 수 있다. 자, 지금 합성명사를 직접 구성 요소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예시로 갈비찜을 들었습니다. 갈비찜을 분석해보면 갈비찜을 분석하면 갈비와 찜으로 먼저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찜은 다시 찌다 라는 어근과 그 다음에 명사 파생 접사 미음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문단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이어에서 기본이 되는 의미를 중심적 의미라고 하고 중심적 의미로부터 확장된 의미를 주변적 의미라 한다. 만약 단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그 의미가 다른 의미로 확장되지 않았다면 그 하나의 의미를 중심적 의미로 볼 수 있다. 합성명사의 두 어근에도 중심적 의미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자립적으로 쓰일 때에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 사전에서 뜻풀이가 하나밖에 없는 단어가 합성명사의 어근으로 쓰일 때 주변적 의미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뜻이 하나밖에 없는 단어가 합성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매섭게 노려보는 눈을 뜻하는 합성명사 도끼눈은 도끼와 눈으로 분석되는데 매섭거나 날카로운 것이라는 도끼의 주변적 의미는 도끼가 자립적으로 쓰일 때 가지고 있던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 도끼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는 나무를 베는 도구라는 뜻이겠죠. 전혀 매섭거나 날카로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도끼가 눈하고 결합되니 새로운 의미가 탄생되는 겁니다. 3문단 보겠습니다. 합성명사의 어근이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든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든 그 어근은 합성명사 내부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대체로 자유롭다. 이는 비바람, 이슬비에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비의 위치와 벼락공부, 물벼락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벼락의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다. 자, 비바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바람은 비와 바람으로 분석될 수 있고, 그리고 이슬비는 이슬과 비로 분석될 수 있죠. 자, 비바람의 비나 이슬비의 비는 모두 하늘에서 내리는 그 물방울이라는 중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비가 앞에서 결합할 수도 있고 뒤에 결합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반대로 벼락공부는 벼락과 공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물벼락은 물과 벼락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자, 벼락공부의 벼락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벼락의 의미가 아니죠? 정말 반짝 잠깐 동안 집중해서 하는 그런 공부를 벼락공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벼락공부에서의 벼락은 중심적 의미가 아니라 주변적 의미일 텐데 물벼락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벼락처럼 내린다 이게 아니라 물이 정말 쏟아지는 그런 형태를 물벼락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벼락이라는 게 주변적 의미로 쓰일 때 앞에도 결합할 수가 있고 뒤에도 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 중 일부는 합성명사 내부의 특정 위치에서 주로 관찰된다. 가령
아주 달게 자는 잠을 뜻하는 꿀잠에는 편안하거나 기분 좋은 것이라는 꿀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꿀의 이러한 의미는 합성명사의 선행 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주로 앞쪽에서 많이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넓게 깔린 구름을 뜻하는 구름바다에는 무엇이 넓게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바다의 주변적 의미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바다는 합성명사의 후행 어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뒤쪽에 많이 결합한다는 의미겠죠. 자, 이렇게 3문단에 걸쳐서 합성명사를 직접 구성 요소에 의해서 분석해 봤을 때 그 결과와 그리고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에 따를 때 보기에 제시된 가나 다라 중 그 내부 구조가 동일한 단어끼리 묶은 것은? 기억은 합성명사를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입니다. 그러니 합성명사, 지금 가나 다라 모두 합성명사인데요. 이들을 형태소 단위까지 분석해서 그 내부 구조가 동일한 단어끼리 묶어보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가나 다라에 있는 합성명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의 새우볶음을 분석해 볼까요? 새우볶음은 먼저 새우와 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볶음은 다시 볶다의 어근과 그 다음에 명사파생 접사 미음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입니다. 나는 집안 싸움인데요. 집안 싸움은 처음에 집안과 싸움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집안은 다시 집과 안으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싸움은 싸우다라는 어근과 그 다음에 명사 파생 접미사 미음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부터 가와 나의 내부 구조가 상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 보겠습니다. 다는 논밭가리입니다. 논밭가리는 먼저 논밭과 그리고 가리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논밭은 다시 논과 밭으로 분석하고 가리는 갈다의 갈과 그 다음에 명사파생 접미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나 다를 놓고 봤을 때 나와 다가 같은 형태임을 알 수가 있죠? 맞아. 라도 보겠습니다. 라는 탈춤놀이입니다. 탈춤놀이는 의미상 탈춤과 놀이로 먼저 분석을 하고 탈춤은 다시 탈과 춤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춤은 다시 추다의 추와 명사파생 접미사 미음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네요. 놀이는 놀다의 놀과 그 다음에 명사파생 접미사 이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 다라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내부 구조가 동일한 것은 나와 다이므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에 A, B와 관련지어 자료에 제시된 합성명사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윗글의 A는 중심적 의미이고 B는 주변적 의미입니다.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연관지어서 자료에 제시된 합성명사를 탐구하는 문제입니다. 자료에는 칼잠, 머리글, 일벌레, 입꼬리, 꼬마 전구 이렇게 5개의 단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번 칼잠과 구름바다는 A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A는 지금 중심적 의미이죠. 자, 이때 칼잠 뜻은 옆으로 누워 불편하게 자는 잠입니다. 이때 지금 칼이랑 잠이라는 단어가 같이 합성되면서 칼이 주변적 의미로 썼죠. 칼은 원래 우리가 요리를 할 때나 이럴 때 사용하는 그 도구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되게 날 세워서 불편하게 이런 뜻을 가지거든요. 그럼 반대로 잠은 중심적 의미인 그냥 잠으로 쓰였겠죠. 따라서 칼잠을 분석했을 때 중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은 잠이 되겠습니다. 구름바다를 보시면 아까 우리 본문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구름바다의 구름은 중심적 의미, 그리고 바다는 무엇이 넓게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주변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름바다의 A를 나타내는 어근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칼잠은 뒤에 있고 구름은 앞에 있으니 A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네요. 2번 머리글과 물벼락은 A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지금 A는 중심적 의미를 의미합니다. 머리글을 보시면 책의 첫 부분에 내용이나 목적을 간략히 적은 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글은 머리와 글의 합성어인데요. 이때 글은 정말 글의 의미로 쓰인 중심적 의미이지만 머리는 이 신체의 일부인 머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의 선두에 서 있는 제일 처음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겠죠. 따라서 머리글의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은 글입니다. 물벼락은 우리가 본문에서 봤는데요. 물벼락의 벼락은 이제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고 설명을 미리 했습니다. 따라서 중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은 물이겠죠? 그러면 머리글의 중심적 의미는 뒤에 있고 물벼락의 중심적 어근은 앞에 있으므로 그 둘의 위치가 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일벌레와 벼락 공부는 즉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같군. 일벌레는 일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일과 벌레의 합성이죠. 이때 일은 정말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어떤 작업이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는데 벌레는 원래 곤충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게 주변적 의미로 쓰였을 때에는 어떤 것을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일벌레에서 주변적 의미를 가지는 어근은 벌레, 즉 뒤쪽에 있는 어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벼락 공부는 아까 본문에서 봤듯이 벼락이 주변적 의미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앞쪽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서 둘의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는 같은 게 아니라 다릅니다. 틀렸어요. 4번 입꼬리와 도끼눈은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다르군. 입꼬리는 입과 꼬리의 합성인데요. 뜻을 보시면 입의 양쪽 구석을 의미합니다. 이때 입은 우리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정말 그 입을 얘기하기 때문에 중심적 의미로 쓰였고 꼬리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중심적 의미는 신체의 일부인 그 끝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주변적 의미로 쓰였을 때는 구석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입꼬리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는 뒤에 있겠네요. 그리고 도끼눈을 보시면 아까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도끼눈의 도끼가 주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입꼬리의 주변적 의미는 뒤에, 도끼눈의 주변적 의미는 앞에 있으므로
어근의 위치가 서로 다른 게 맞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한번 볼까요? 꼬마전구와 꿀잠은 비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다르군. 비는 주변적 의미라고 했죠. 자, 꼬마전구는 꼬마와 전구의 합성인데요. 뜻을 보시면 조그마한 전구라는 뜻입니다. 이때 전구는 우리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 쓰는 그 도구를 말하기 때문에 중심적 의미로 쓰인 반면에 꼬마는 원래 중심적 의미를 따지자면은 키가 작고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의미하죠. 근데 이게 주변적 의미로 쓰이게 되면은 조그맣다, 자그맣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꼬마 전구에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는 앞에 있네요. 꿀잠은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꿀이 주변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앞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서 비를 나타내는 어근의 위치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윗글에 A, B와 연관지어서 자료에 합성명사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답은 4번입니다.